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버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에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76%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도 0.79% 상승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기사 제목을 살펴보시면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크게 오르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가 반등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12% 상승을 하면서 28,884.1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월요일이었던 어제 3% 이상 크게 하락을 한 점을 크게 회복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5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3월 초에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크게 오르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중국의 상해 지수가 0.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 지수는 0.63% 조정을 받았고요. 심천 지수가 0.3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0.7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말레이시아 지수도 0.11%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만 지수까지도 0.07%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채굴업체 90% 이상이 폐쇄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단위 기록인데요. 최근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반등을 하려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3% 넘게 밀리면서 3,6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뒤를 이어서는 거래대금 2위 이더리움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이 갈수록 낙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21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3위는 리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인 차트 흐름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크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이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클레이튼까지 살펴보시죠. 현재 클레이튼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89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세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1% 오름세를 보이면서 3,263.8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0.06% 소폭 상승하면서 1,011.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3,256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중에 3,266선까지 고점을 터치했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3,26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장중까지만 해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이제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62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3,826억 원, 기관이 71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는데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3,826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도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71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직전 거래일인 어제는 9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집계가 됐고요. 3.33%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5%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철강 및 금속 업종까지도 2.44%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건설 업종도 2.24%, 증권 업종까지도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은행 업종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집계되면서 1.4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화학 업종과 기계 업종, 금융 업종까지 나란히 1%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종이 목재 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1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6%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11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 1,014선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1,011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1,008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막판에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0.06%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2,19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60억 원, 외국인이 1,76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어제도 1,4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오늘은 2,1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2거래일 연속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260억 원의 물량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어제 746억 원의 물량, 오늘까지도 1,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업종이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오락 문화 업종이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6% 강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기계장비업종도 0.49% 오름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류업종이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4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속업종도 0.3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정보기기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34% 오름세를 보였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32% 상승했습니다. 또 컴퓨터 서비스와 제조업종까지도 0.3%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로스타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부담스럽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밝으신 것 같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네, 시장 분위기도 좋고요. 네, 오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시도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어요. 하루 종일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초반부터 조금 쉽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조금 초반에 오전 시간에 좀 흔들다가 좀 이제 외인 일단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일단 한 것 같아요, 오늘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좀 힘있게 올라간 것 같아서 일단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장도 좋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장 후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수가 일단 네. 좀 올라서 일단 좀 좋긴 한데요. 네. 항상 일단 오르는 것만 일단 아니라 또 하락할 거에 좀 충분한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모를 지수의 하락에 대비하면서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조심하려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좀 관망하는 자세를 보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거의 한 60% 정도 일단 하고 있고, 현재 보유 금액은 일단 주식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게 한 40% 정도 일단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일 하던 식으로 좀 단일 대응을 많이 하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루사님이 대응 전략도 좀 자세하게 주셨네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주식은 한 40% 정도로 운영을 하시는데요. 포트 안에서도 현금 비중은 60%로 확보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하루하루 그날 흐름을 보고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에 접근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그날에 맞는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핫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정치권에서 이런 홍보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아무래도 일단 이슈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옵티시스 같은 종목도 2만 원대를 또 돌파하면서 상한까지 일단 치솟았고요. 네.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을 일단 돌파되는 9,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상한까지 일단 마감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두 종목 다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 당장은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조금은 더 올라갔다가 다시 좀 눌림이 와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있던 패턴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주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은 네네. 뭐 써닉 시스템이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옵티시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네네. 네,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한 두 종목으로 아, 좀 줄여주실까요? 오늘 좀 전에 말했던 옵티시스하고 코세스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네, 전반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좀 네네네.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직 상승하지 일단 못하고, 박스권을 일단 노란 톡방에서 좀, 유망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는 종목을 또 설명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일단 진입뮤직이 좀 어떨까 생각돼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진입뮤직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일단 지금 거의 20일 거래일 좀, 행보를 좀 계속 보이고 있는데, 행보 증서 일단 돌파한다면 충분히 한번, 20% 이상은 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일단 설명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만약 조금 올라간다면, 10,000원대까지는 한번 예상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일단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안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을 우리 유로스타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니뮤직이고요. 현재 오늘 종가가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행보권을 좀 끝나게 되고 상승이 나온다면 2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10,000원까지도 바라보셨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이 지니뮤직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지금 네. 사실 오늘 아까 전에 좀, 지니뮤직을 딱,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카카오나 이런 종목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 네. 카카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고르는 게, 그나마 일단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KT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가 아까 그 테마로 일단 묶여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고, 그리고 일단 올라가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올라가다가도 또 눌림이 오고, 올라가도 눌림이 오고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검색해서 조금씩 끌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좀 지속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쭉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 테마가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검색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전에 또 카카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카카오도 정말 여러 가지로 섹터가 엮여 있는데요. 네, 카카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네. 카카오 상승세가 진짜 무서워요. 이제 시가총액 70조를 넘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진입하기는 좀 무리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카카오가 미쳤다라는 일단 그런 말도 일단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금 사실 이 종목이 좀 저희가 액면 분할 때 8만 원대였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을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무조건 쓸어 담아라 일단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네, 지금 맞아요.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그런 말씀 못 드릴 수가 없는 게 충분히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이후의 뒷면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 절차 진행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좋은 종목은 정말, 진짜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다시 한번 8만 원대 온다면 누구라도 아마 좀 이 종목을 좀 노리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좀 반영되고 있고 지금 일단 매일매일 좀 지켜보면서 15만 5천 원대를 지키는지 14만 원대를 지키는지 이 두 자리를 일단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익절도 할 수 있고 또 홀딩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디 가격을 15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예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또 15만 5천 원 분기 시에는 일단 일부 익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일단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는 있겠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한 번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로스타님이 이미 액면 분할 이슈 때 적극적으로 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유로스타님을 만나셨던 시청자분들은 지금 카카오로 정말 큰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는 보유자의 입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만 5천 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이런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네이버가 좀 더 이제는 매매하기에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카카오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이버의 경우는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 카카오의 경우는 약간 좀 2인자다 보니까 네. 공격적인 일단 마케팅과 일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호재가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쪽으로 관망 쪽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네, 네이버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의견을 주셨네요. 네, 네이버 같은 네.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신세계랑 같이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에 참여를 했지만 오늘은 좀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이슈는 언제까지 또 반영이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끝날 때까지는 일단 끝난 게 아니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관망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한 이제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 한번 다른 쪽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철강주들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좀 쉬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2분기에 호실적을 기대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철강주들은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철강주는 좀 오늘 좀 초반에 저희가 이제 좀 설명드렸고 저희가 일단 지난 방송에서도 일단 좀 철강주를 좋게 보고 포스코랑 또 그 동국제건 일단 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조금 예상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강력한 상승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급등보다는 약간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갈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동국제강을 우리 유로스타님이 방송에서 계속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상승세가 나왔네요. 이 두 종목 그럼 전문가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오늘 1.84% 상승하면서 3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단 33만 5천원에서 33만 8천원대 일단 매집을 했는데요. 네. 한 번 정도 35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안착해야 될 가격이 일단 3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 줄 때마다 조금씩 한 번에 들어가면 좀 힘들 수 있고 조금씩 눌림 줄 때마다 좀 모아간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저는 일단 8만 원대까지도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종목 일단 추천드린 겁니다. 네. 네,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포스코를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네. 네, 그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로서는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도 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끝까지 가져갈 건 아니고요. 적당히 수익 나오면 청산하고 또 내려가면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순환 매식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짧게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상승을 했었던 철강주들 중에서도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포스코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미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지금 이제 35만 원대에 안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눌릴 때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모아가자, 평단을 낮춰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38만 원까지 바라보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유로스타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동국제강도 한번 흐름 살펴볼까요? 오늘 포스코에 비해서 상승세가 컸어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6.25%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2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동국제강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보유 중이신가요, 전문가님?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나서 좀 일부 입주를 하고 절반 정도만 딱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도 그 2만 5천 원대 일단 2만 3천 원, 2만 5천 원대 넘지 못하면 또 다시 조금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지금은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계속 물량을 줄이는 거죠. 수익 날 때마다요.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포스코랑 똑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동국제강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만약에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진입도 사실 내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철강주들 중에서 포스코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동국제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로스타님의 노란톡 방에서는 동국제강을 지금 보유 중이신데요. 이미 어느 정도 일부는 수익 청산을 하시고 남은 보유 물량 보유하고 계시는데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내일 25,000원대를 넘지 못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시멘트주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건설업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멘트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멘트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지난 그 방송에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좀 시멘트주를 좀 유망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일단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전형적인 일단 상승 패턴을 일단 아직 유지 중이라서 아직도 그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네, 일단 아직 상승 여력이 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종목 한번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당장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은요. 아무래도 일단 삼표 시멘트를 다 보고 있었고요. 네, 삼표 그리고 시멘트, 네. 네네. 삼표 시멘트를 보고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좀 유니온 그리고 아시아 시멘트 이렇게 세 종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네. 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삼표 시멘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표 시멘트는 또 리포트가 나왔죠.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개선세가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도 강세를 보인 점도 있는데요. 삼표 시멘트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8%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차트 흐름 살펴보니까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 이번 주 고점이 일단 66,000원인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만약에 66,000원을 넘지 못하면 아마도 6,000원 6,000원 아래로 조금 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5,500원이나 5,7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사실 거기만 지켜준다면 쭉 한번 탕성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최고점을 일단 좀 간다면 연말까지 일단 봐야 되는데 연말까지 솔직히 계속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뭐 한 8,000원 초반까지도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8,000원 초반까지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삼표 시멘트 종가가 6,340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큰 상승세를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 유로스타님의 대응 전략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6,340원이고요. 내일 이제 66,000원대를 넘지 못하면 5,5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500원대를 지켜만 준다면 상승세는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이 종목 짧게 말고 연말까지 길게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만약에 길게 본다면 8,000원 초반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시청하시다가 정말 그렇게나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상승했던 시멘트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다른 두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아세아 시멘트도 오늘 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차트를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일단 설명드렸는데요. 산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하향은 어떻게 보면 일단 눌림목 매수를 일단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11만 원대 초반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생각되고 이 종목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10만 원 5천 원대에서 11만 원대가 아마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에 대해서는 지금 산표 시멘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차트 흐름 같은 경우가 산표 시멘트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세아 시멘트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눌렸을 때 안전할 때 진입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주셨습니다. 아세아 시멘트 오늘 종가는 12만 7,5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눌렸을 때 11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유니온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죠. 전문가님, 유니온은 또 히토류 관련주로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유니온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시멘트 관련주도 일단 속해 있지만 또 히토류도 일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6,000원이면 상당히 좋다고 막 매수를 좀 할 것 같은데 사실 6,000원까지 잘 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희망 가격은 6,000원이지만 조금 1차 매집을 분할로 한다면 7,000원부터 일단 매집을 해볼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에 대해서는 이런 시멘트 관련주뿐만 아니라 히토류 관련주로도 이렇게 호재가 같이 테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8,1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조금 더 눌릴 때 한번 진입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6,000원대까지 기회를 준다면 좋겠지만 7,000원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됐던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룹주들 이제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그룹주는요. 아무래도 일단 조금 더 일단 효과적으로 일단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이슈 전에 일단 미리 좀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이슈가 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진입을 한다면 조금 상승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요. 올라는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네. 네. 그렇지만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24만 3천 원 여기를 좀 쉽게 일단 넘지 못할 것 같아요. 25만 원대에서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네. 네, 현대차. 그럼 전문가님, 다른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일 시세를 많이 냈었던 현대위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크게 오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계속 오르기는 좀 쉽지 않고 지금은 일단 최선을 다할 때 또 올라온 거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도 10만 7천 원 넘지 못한다면 한 번쯤 눌림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내일 수급이 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올라가더라도 지지 못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좀 참고한다면
내일은 만약에 10만 7천 원을 넘는지 일단 보시고 만약에 넘는다면 지지하는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0만 7천 원대를 넘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괜찮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네. 아무래도 일단 다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일단 어떤 당연히 종목일까요? 일단 현대자동차가 일단 가장 좋긴 좋은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좀 기복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사실 네. 좀 예, 조금 뭐랄까 좀 우회한다면 현대모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요. 네네네. 네, 현대모비스도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볼까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34% 상승하면서 29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 살펴보니까 계속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 1월 달에 한번 상승을 크게 한 이후로 하락을 일단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일부터 좀 지지하고 상승이 좀 이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한 번쯤 급등이 나온다면 35만 원대까지 한번 가능성을 일단 두고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서서히 좀 매집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25만 원대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35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9만 4천 원이니까요. 조금씩 늘릴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주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충분히 한번 연말까지는 한번 수익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주들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로스타님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신규 진입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차트는 살펴보니까 1월 초에 급등한 이후로 계속 횡보를 걷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우상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5만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이제 35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현대차 그룹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현대모비스에 대한 유로스타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또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기술적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제 일각에서는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기사까지도 나왔는데요. 국제유가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S-오일, 그다음에 GS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현재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 정유 관련주 대표 종목은 일단 아직 좀 크게 못 오르고 있는데 네. S-오일만 조금 해서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나머지 종목들은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지는 좀 관망으로 일단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속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좀 지켜보자,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오른다면 언젠가는 이 종목들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목들 조금만 살펴볼게요. S-오일부터 한번 주가 살펴볼까요?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에 딱 세력봉을 만들었는데요. 요 1일자에 보면은요. 그때 이후로 행보를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봉의 저점이 9만 6천 원대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일단 계속 상승권에서 행보하면서 한 번쯤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해서는
96,000원대를 유지한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에는 중앙에너비스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거든요.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0.7%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올라서 오늘 좀 하루 쉬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일단 보시면은 그 6월 3일에 일단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세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날에 일단 저항대 그리고 매물대를 일단 소화시키지 못하고 일단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네. 그렇지만 아직 좀 상승 여력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19,000원 그리고 19,500원대를 유지한다면 한 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들, 중앙에너비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0.7%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2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지금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직전인 6월 3일 날 고점 24,000원대를 맞고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000원대를 유지해준다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19,000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키움증권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제 이슈가 있었죠. 4,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키움증권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요, 차트로 본다면 5월 10일 일단 고점이, 최근에 일단 가장 높은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10일이네요. 5월 10일. 네. 네. 5월 10일의 고점이 일단 보시면 14만 원대인데요. 현재 네. 1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금 돌파된다면 13만 5천 원대까지는 한번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3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면 지금 진입해도 조금 수익을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까지 13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수익 컷 좀 짧게 잡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또 웹젠이 급락세를 보였죠.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이 이슈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선 계속 20거래일 정도 행보하는 모습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현재 3만 1,000원을 딱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만 5천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에도 만약 3만 1,000원대에서 3만 원대 넘지 못한다면 내일 만약에 살짝 반등이 나온다면 그냥 사정없이 일단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늘린 목을 더 내려왔을 때 기다려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 넘게 급락세를 보였던 웹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1,000원대를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내일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에 매도하고 빠져나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그럼 이제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이 관심 가지셨던 섹터나 종목 있으셨나요? 오늘 일단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인데요. 전선주들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였죠, 전문가님. 네네네. 전선주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종목별로 다 보셨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괜찮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 일단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도 노란톡방에서 조금 설명드렸고 아무래도 일단 이 종목도 좀 회원님들께서 일단 좀 수익을 보셔서 좀 기분이 좀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노란톡방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레스타님이 대한전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종목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대한전선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장중에 20% 가깝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한전선 오늘 3,745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200의 편입 이슈도 있는 반면에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하락세를 멈추고 이걸 아직 6월 상승을 8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6월 8일부터 계속 행보를 하던 가격이 3,200원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 노렸던 가격이 3,2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네 3,200원대서부터 계속 좀 노려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오늘 좀 또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 올라간다면 저는 4,400원에서 4,500원까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승했었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선주들 가운데서도 대한전선 유망하게 보셨다라고 하셨고요.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3,200원대에 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이런 수익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유로스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